반갑습니다. 저스티스입니다. 반갑습니다. 저스티스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저스티스라고 한국에서 랩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저스티스라고 한국에서 힙합 음악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반갑습니다. What's up? Yeah. 네, 안녕하세요. 저스티스라고 합니다. 자, 이번 치어리더 게스트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고대하고 정복하고 구원하시는 분에 왔습니다. JD's 저스티스 편입니다. Yeah. 오늘은 저스티스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What's up? 이렇게 하면 되지. 네, 안녕하세요. 저스티스라고 합니다. 뭐 많이 어색하네요. 네. 그때 꿈에 이제 저스티스라는 이름이 나왔어요. 꿈. 네. 그 좀 길게 얘기해도 되나요? 꿈에 그러니까 그거 저스티스 이름 물어보는 사람이 되게 많은데 그때 그냥 되게 간단하게 얘기해요. 막 그냥 저스트랑 디스랑 합쳐서 그냥 이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사실 더 길게 얘기하면은 그 이름을 쓸 때 꿈에 제가 미술관 같은 데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화상이 큰 사진이 있는데 모자이크로 돼서 막 히틀러랑 막 그리고 어렸을 때 막 보던 악인들 있잖아요. 막 만화에서 나오는 악당들 그런 악당들로 다 모자이크 된 제 자화상이 존나 크게 걸려 있는 거예요. 미술관에. 그래서 가서 봤는데 거기 이름이 저스티스인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이제 꽂혀 있던 게 저스티스라는 만화가 있거든요. DC 코믹스에서 나오는 그 만화책을 사서 제가 되게 꽂혀 있었는데 그게 딱 나오고 제가 왜 내 그림이 미술관에 있네 뭔가. 그리고 이름을 딱 봤는데 처음에 저스티스인 줄 알았어요. 근데 가까이서 딱 보니까 스펠링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깨자마자 그때 이제 아이폰 3 메모 켜가지고 그러니까 앨범의 기본적인 모티브가 그거거든요. 불편함은 불편함으로만 없앨 수 있다 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씹새끼나 머더퍼거나 그런 것도 제가 추구하는 이유가 아마 씹새끼라는 곡 때문에 이제 이런 비슷한 맥락의 곡이 나오면 이걸 들은 사람들이면 그 곡을 즐길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 그 불편함을 한번 겪었기 때문에 이제 편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는 기호가 되거든요. 그 불편함을 한번 겪고 나면 나는 이거 싫어, 나는 이거 좋아, 뭐 이런 기호가 있어야 되는데 그 기호가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네. 리스너들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존나 없다는 거지. 그냥 다 뭐 이거 아니면 뭐 이거니까. 그래서 그 기호를 만들어주고자 하는 욕구가 굉장히 심했어요. 그래서 피드백 중에 되게 기뻤던 거는 루이 CK에 대해서는 막 스탠딩 코미디에 전혀 모르고 있던 사람인가 봐요. 근데 이거 듣고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와 진짜 막 와 어떻게 이딴 사람들이 있냐고 막 엄청 충격받는데 막 이제 걔가 다시 리뷰 막 또 계속 다니까 근데 와 지금 미국 스탠딩 코미디에 빠졌다고 이런 블랙 유머를 듣고 뭐 자기가 사회에 대해서 더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게 불편했지만 그 불편함을 거치고 편해져서 그걸 좋아하는 쪽의 기호로서 선택할 수 있게 된 거죠. 제목은 Too Many Homes for One Kid고요. 한 소년한테 너무 많은 집이 있었다. 그냥 그 과정 자체를 제목으로 한 건데 그냥 앨범을 들어보시면은 이 제목이 왜 지어졌는지 그냥 아실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 생각하게 된 게 아티스트라는 게 의심받고 부정받고 또 긍정적으로는 기대도 받고 그거를 좀 깨버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저는 어차피 올곧게 제가 가는 길을 가니까 저에 대한 잣대가 뭐든 간에 좀 그거를 깨고 없애고 그런 게 있지 않나. 그래서 제 나름에서는 그 앨범 안에 그랬던 애가 이렇게 됐어를 담은 거였는데 어떤 사람한테는 전달이 안 됐고 하니까 그냥 앞으로 어차피 내가 부린 거 안 할 거고 그리고 멋있는 거 할 거고 그거 계속해서 뭐 시간이 흐를수록 인정받고 그것도 다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랩을 쓰게 된 계기 그냥 힙합 음악 듣고 멋있어서 쓰게 된 게 계기인 것 같고요. 근데 뭐 힙합 음악을 시작하게 된 계기라고 하면은 그 20살 때 이제 음대를 가게 되고 거기서 가리온 나찰 형을 만나서 처음으로 이제 뭐라 해야 되지? 제가 지금까지 듣던 건 약간 랩 뮤직에 가까웠으면은 그냥 힙합 좀 더 문화에 가까운
블랙스타 뮤직비디오를 보고 와 이거 너무 멋있다 이거 해야겠다 뭐 그때부터 좀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그냥 랩을 쓴 거고 그때부터는 이거를 내 업으로 해야겠다라는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형님 막 제가 하고 싶은 거는 1억 벌면 1억짜리 앨범 10억 벌면 10억짜리 앨범 뭐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냥 되게 단순 100억 벌면 100억짜리 앨범 만들고 싶어요. 머릿속에 상상하는 걸 구현하는 과정이잖아요. 음악 작업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근데 좀 현실적으로 수용해야 되는 상황적인 부분들이 있거든요. 뭐 바이올린 세션을 받고 싶은데 머릿속에서는 바이올린 세션을 받을 뭐 인맥이나 뭐 돈이나 뭐 어떤 스튜디오 환경이나 또 녹음 부스라든가 뭐 되게 아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냥 법정에 갔어요. 그게 팩트예요. 법정에 갔어요. This motherfuckers don't think anymore. right? 멍청처럼 그러니까 내가 우원부에서 허승하면은 아 그런 거 아니에요. 없어. 저기 했나? 전혀 없었어. 일단 중학생이고 말라가지고 그냥 막 까부는 애 있잖아요. 짜증나게 하는 거 사람. 뭐 약간 그런 거였죠. 그냥 법정에 갔어요. 그게 팩트예요. 법정에 갔어요. 근데 뭐 법정에 갔다고 해서 가게를 털었네, 폭주족이었네, 사람을 팼네. 그게 아닌데? 너무 친한 친구들한테 한마디. 나. 저는 제가 평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냥 반에서 성적 낮은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극적이지 않았는데 그 당시에 겪었던 일, 거기에 명시된 특정한 그 사건은 극적이었죠.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뭐 신인상은 한 번밖에 못 받는다고. 근데 이게 지금 한 번 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아무튼 오래돼서 제가 신인상 받은 게 더 가치가 있었으면 하고 도와주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스티스라는 캐릭터로 허승이라는 사람이 게임을 하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만렙이 50이면 이제 10인 것 같아요. 쇼미더머니를 또 하잖아요. 네. 이번에도 안 나가잖아요. 그냥 연락을 기다리고 있어요. 만나서 얘기를 하고 생각하려고. 조건이 맞춰진다면 하실 생각도 있으신 거예요? 그쵸? 네. 헤이터들에게 한마디씩. 팬들한테는 뭐 감사하죠. 항상 고맙고. 헤이터들 저도 신경도 안 쓰는데 한마디 썩었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없습니다. 네. 바로 전날 아니면은 뭐 가는 그 차량 가는 길에서 쓰다. It's a long story. 원래는 verse 2개를 준비했어요. 좀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verse는 아니었고 그냥 마이스웨에 걸서 돈 준다길래 오케이 뭐 나가서 하지 뭐. 호피 형한테 연락이 왔고 한다 하고 verse 2개 준비했는데 그 전날 아침에 우연히 동네에서 오케이션 형 만났어요. 그래서 오케이션 형한테 뭐 얘기하다가 오늘 형 나 마이크 스웨거 나간다. 그래서 이거 준비했다. 그랬더니 오케이션 형 요 너 존나 변했다고. 그래서 왜 변했냐 하니까 너 너무 약해졌다. 너는 이런 사람 아니었다. 네가 돈 준다고 그냥 하는 사람 아니고 뭔가 너의 무언가를 보여주려고 하거나 뭐 그런 사람이었다. 그래서 아쉽다. 그래서 제가 근데 어떡하냐 당장 내일인데 그랬더니 지웅 형이 내가 아는 저스티스는 하루 안에 그냥 사람 다 죽일 수 있는 벌써 쓸 수 있는 사람. 너는 쓸 수 있다. 잠을 안 자고 가야 됐어요. 마이스웨걸 찍으러. 잠 안 자고? 네. 근데 이제 고민이 엄청 됐어요. 약간 저는 원래 좀 되게 벌써 오래 쓰는 타입이고 확인도 많이 해야 되고 근데 그냥 그 전날 써버린 거니까 약간 이걸 해도 될까라는 생각에 사로잡힌 거죠. 그래서 일단은 I'm not good at English but 영어로 얘기한 이유는 trying to understand Snakey Chan. 형한테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영어로 쓴 거지 어떤 you know
다른 이유로 제가 영어를 쓴 게 아니라는 거. 제일 좋은 오퍼여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필요한 게 뭐냐는 생각을 해봤을 때 저의 리더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혼자서 다 해왔고 다음 계획도 다 가지고 있고 사실상 일을 해줄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일이 좋으면 나가는 건데 그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제 입장에서 어쨌든 주체가 제가 아니잖아요. 나를 편집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 마음대로 편집돼서 제가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저를 섭외하고 싶대요, 쇼미더머니에서. 그래서 제가 내가 이렇게 편집해달라고 하면 그거 맞춰줄 거냐? 맞춰주겠다. 알겠다, 그럼 나가겠다. 뭐 이런 생각인 거예요. 뭐 팬들에게 진짜 감사해요. 최근에 진짜 감사한 거는 절망적으로 느껴지는 부분이 되게 많거든요. 한국 힙합도 레거시가 있잖아요. 한국 힙합이 이뤄놓은 수많은 것들이 있고 그거를 나는 들으면서 컸고 근데 그게 그냥 시발 퇴물 아니면 뭐 꼰대 뭐 이런 단어 하나로서 없어진다는 게 너무 시발 절망적이잖아요. 지금 상황이 막 미디어로 젊은 애들이 존나 보고 들어왔는데 1세대가 뭘 했는지 알 수 있는 컨텐츠는 없고 그러면 그냥 막 방송에서 막 병신이니까 병신이다 뭐 이러는 거에 대해서 막 제 팬들이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가서 막 그거를 설명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볼 때 좀 힘이 나는 것 같아요. 되게 고마워요. 뭐, 내가 진짜 이런 사람 생각하면서 다시 해야지 뭐 이런 느낌으로 진짜 감사한 것 같아요. 헤이터들, 그러니까 저는 사실 헤이터로서 어떤 인기나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그런 사람이 아니라서 뭐 헤이터가 늘어나야 성공한 거다. 그렇기 때문에 헤이터도 씨발 만들어야 된다.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없어졌으면 좋겠는 것 같아요. 관심 없었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내가 뭘 하든 그냥 관심 없고 그냥 내 개인의 인생이 행복한 게 좋고 나의 의견에 동의해주는 사람만 생각하고 싶고 그러니까 꺼졌으면 좋겠어. 일단은 제가 나레이션으로도 해놨는데 제 믹스테이프에 러브라는 노래가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제가 페이스북으로 제가 좋아하던 여자애를 어떤 염탐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여기 가사에도 네 페이스북을 보면서 널 탐색하는 중이라고 그게 나와가지고 되게 빨리 썼어요. 네. 일리닛 형이랑 저가 진짜 생각이 비슷해요. 그리고 또 이제 일리닛 형도 물론 저보다 나이가 10살이나 더 있지만 저도 이제 나이가 차면서 그런 사람을 만난다는 게 정말 힘들다고 생각하고 서로에 대해서 정말 소중하게 느끼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제가 우스갯소리로 저 곡도 도플갱어란 곡도 있는데 막 우리 막 도플갱어란 팀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도플갱어스 뭐 이런 거 하자 막 얘기를 하다가 형 그러면 존나 Let's 도플갱 them bitches 존나 도플갱 them 하면 되겠네, 도플갱음 이렇게 하다가 이제 도플갱음이라는 이름이 생겼고 서로 너무 그거에 대한 의지가 불타다 보니까 그렇게 시작은 그렇게 됐고요. 일단 허승 저스티스 차이가 그러니까 그게 제가 언제부터 느꼈냐면은 저스티스라는 게 캐릭터라고 언제부터 느끼기 시작했냐면은 이게 더 이상 저의 지배하에 있지 않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결과물 같은 걸 낸다든가 뭐 이런 인터뷰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저의 무언가가 세상에 나가서 그게 사람들한테 이렇게 쭉 돌고 오면 그냥 그 본질이 바뀌어 있어요. 뭐 제가 하고자 했던 게 바뀌어 있고 그러니까 더 이상 제 지배하에 있지 않은 거죠. 제 컨트롤이 닿지 않더라고요. 그때부터 좀 허승하고 자연스럽게 분리가 되더라고요. 왜냐면 저도 당연히 그런 피드백들을 잘 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피드백들을 들으면서 저도 저스티스가 분리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이렇구나 하면서 그래서 이 저스티스라는 캐릭터를 사용할 때 그런 갭이 생기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여자랑 카페에서 막 꽁냥꽁냥 거리고 있다가 오늘 공연이 있어서 가요. 근데 셋리스트가 뭐 십새끼 와이스웨거 뭐 뉴킹스예요. 그러면은 전혀 다른 사람으로 뒤에서 엄청 몰입하죠. 엄청 몰입하고 다 죽여버릴 거야. 너네 뒤졌어. 뭐 이렇게 몰입하고 가서 저스티스를 하죠. 그런 게 둘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 다음 내려와서 좀 바로 풀리지 않긴 하는데 뭐 좀 있다가 다시 돌아오고 뭐 친구들이랑 다시 전화하면 뭐 헤헤거린다는 뭐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제가 읽어드릴 곡은 아뜰리에라는 곡인데 굉장히 복잡하게 쓴 곡이거든요. 나의 아뜰리에라는 표현을 쓰면은 제 예술의 범위가 되게
커지겠다 라는 생각을 해서 처음에 이제 영감을 받았던 것 같아요. 훅에서 이제 계속 반복되는 술자리가 제가 실질적으로 설정한 아뜰리에 장소예요. 그런 술자리들에서 영감을 제일 많이 얻었거든요. 여기 도덕은 not allowed. 반드시 사회가 필요한 개념이 도덕이고 개인이 사회랑 부딪히면서 생기는 규범이거든요. But 윤리는 우리 심장의 태투. 윤리라는 거는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갖는 규범이거든요. 그러니까 도리 같은 거. 그 술자리에 도덕은 없어요. 다 취했고 사회 규범 같은 거 없고 다 더러운 말 하고. 근데 윤리는 우리 심장에 있다. 근데 얘는 봐야만 믿으니 내가 죽어야겠다. 심장에 적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죽어야겠군이라는 게 이제 중의적인 의미인데 실제로 죽어야겠다는 의미도 있고 이제 마시고 죽자의 그 죽어야겠군 의미도 있어서 마시자 뭐 이런 거예요. 떼창이 너무 세가지고 아까도 이제 그냥 눈 감고 제 가사에 집중했어요. 사람들 반응 마음에 드세요? 그리고 제가 감히 마음에 든다 안 든다 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보시는 지금 뭐 테이크에서도 언급이 어느 정도 됐는데 내가 그 사이퍼에서 곡을 낸 거는 뭐 이렇게 말하면 웃길 수도 있는데 그냥 내 생각에 플레이어들은 다 알 거야. 내가 그거를 하는 게 이득인지 손해인지에 대해서 물어보면은 내가 단순히 뭐 어떤 인기를 위해서 이유도 없이 디스를 하고 그래서 이름을 알리고 사실 그렇게 할 거였으면 진작했고 근데 이제 일련의 어떤 상황들을 지켜보면서 이거는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왜냐면 그거에 항상 내가 포함돼 있었어.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말을 하고 다닐 때 뭐 예를 들면 언더그라운드 어떻다 라고 얘기를 하면 이제 글들이 뜨는 거지. 아 씨발 저스티스 같은 꼰대 새끼들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 라든가. 근데 이제 내 입장은 그 사람들이 하라는 대로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스탠스를 바꾸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니까 그냥 솔직히 닥쳐라라는 얘기밖에 안 했다고 난 생각해. 뭐 아무튼 뭐 그러니까 만약에 이 영상이 나가면은 왜 갑자기 3명으로 늘어나게 됐는지 사람들이 의아할 텐데 넉살 형 같은 경우엔 나랑의 관계가 그래도 나는 있었다고 생각하고 내가 고마운 부분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인데 어떤 일말의 연락도 없이 언팔로우를 했다는 거. 그 다음 덤밀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언팔을 하고 그 리지꾼즈 싱글곡에다가 이제 fuck이라는 댓글을 달았어. 형이 피처링을 했다. 그랬는데 뭐 그건 또 지금 지워졌더라고. 그런 것들을 겪으면서 그냥 나한테 전화해서 승아 너 생각이 뭐야? 왜 이렇게 했어? 아니면 뭐 욕을 하든가 뭐가 됐든 그런 거를 좀 생각했는데 그냥 그렇게만 하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뭐 사람들이 뭐 언팔로우 갖고 삐진다 어쩐다 저쩐다 하는데 그게 21세기 연락처인데 나는 DM으로만 연락하는 사람들도 존나 많거든. 그러니까 굳이 번호가 있어도 내가 해야 할 말이 있는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해. 나는 지금 할 말이 있어야 되는 사람이 아니야. 형이 뭔가 곡에서든 어쨌든 던진 의문에 대해서 나는 뭐 내가 지금 말을 할 이유는 없어. 힙합이라는 문화 자체가 이게 유스를 위한 게 아니냐라는 얘기를 제가 꺼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유스라는 게 뭐 다음 세대의 젊음을 위한 게 아니라 저는 그 얘기를 할 때 와카플라카를 떠올렸었거든요. 그러니까 와카플라카가 무대에서 Yo, this is for the youth 이러면서 뛰어노는 그런 유스에 대한 이미지가 처음이었고 그러다가 이제 앨범 타이틀을 정할 때 그 대화와는 별개로 얘기가 나왔고 지금까지 우리가 앨범 작업한 것들을 되돌려 봤을 때 그냥 너무 우리는 for the youth였던 것 같다.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처음에는 그냥 뭐 별 생각 없이 랩을 하다가 이제 분노하게 되고 어떻게 보면 랩이라는 것도 하나의 기프트인데 그 기프트를 이용해서 화를 내고 공격을 하다가 이제 슬럼프에 빠지고 거기서 이제 이것들을 좋은 데 써야겠다 해서 이제 넥스트 원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뭐 반지의 제왕으로 치면은 앞편이 끝난 거죠. 와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고 이제 2편을 키면 그 쿨러 댄 더 쿨로 시작해서 그 기프트를 사용하고 있는 저희가 생각하는 좋은 데다가 사용하기 시작하는 뭐 그런 맥락의 앨범이죠. 어떻게 기억되고 싶냐고 묻는다면은 선구자였다는 쪽인 것 같은데 앞서갔다는 의미의 선구자가 아니라 그냥 세상에 더 좋은 걸 남기는 거 가이드라인으로서 존재하고 싶은 것 같아. 나는 그런 사람들에게 가장 큰 감동을 느끼면서 음악을 시작했고 너무 좋았거든. 그 좋은 거를 좀 전달해주고 싶은 것 같고 그렇게 기억되고 싶은 것 같아.
들으면서 좋아진 게 사실 뭔지 잘 모르겠고, 근데 그냥 그런 맥락으로 제가 생각해봤을 때 제가 블루라는 래퍼의 전곡을 카피했었어요. 어렸을 때 거의 3년 동안 달고 살았고, 이분들이 이제 블루 앤 엑사일이라고 해서 팀인데 엑사일은 프로듀서인데 이제 이분들이 인스트루멘탈 앨범을 내면 거기다가 이 블루랩을 똑같이 녹음해서 그렇게 순차적으로 플레이리스트 만들어서 듣고 다녔어요. 그래서 블루랩 나오고 제랩 나오고, 그래서 그 중에서 이거 진짜로 뜻도 모르고 그냥 스킬이 너무 지려서 외웠었어요. 막. Check it out, yo. Copacetic and a nice like my credit. Sweet as diabetics, you can even call it medic. Copacetic and a nice like my credit. Sweet as diabetic, you can even call it medic. Fresh like a lettuce wrap, blunt like a lettuce wrap. 이 집을 결국 완성시키는 데에 실패했어요. 그래서 결국 이 집을 접고 제가 해서 땡땡 tired라는 더블 싱글인데 그 앨범을 이제 새로 준비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해서 다시 지쳤다도 되고, 가 이제 답장, reply, 그치. I'm tired 그런 뜻도 되고, 근데 합치면 이제 은퇴를 의미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단순히 더블 싱글이라기보다는 그때 이제 뮤직비디오도 같이 찍고 공연도 같은 동명으로 retired랑 같은 이름으로 공연도 하고 해서, 저는 약간 그 공연을 보러 오는 사람들한테 어떤 이게 하나의 큰 예술을 디스플레이하는 그런 거를 준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like 내가 이걸 왜 미닝리스하게 느끼고 있는지 이 사람들한테 말로 설명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그렇죠. 그거를 아트 폼으로 준비해서 공연까지 합쳐서 곡이랑 그거를 제가 했었어요. 네네. 불 하면은 나는 개인적으로 프로메테우스가 제일 먼저 떠오르고, 불을 통해서 어떤 존재를 본다는 게 그 사람의 새로운 면을, 혹은 어떤 물건의 새로운 면을 드러내는 뭔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가지고, 한국적인 소리를 많이 담으려고 하는 사람들이면서 실험적인 음악 하는 사람들이면서 곡을 받았을 때 이걸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까 되게 고민을 하다가 멍청하게 보여준다 나쁜 점, 그 라인이 사실은 나는 그냥 제일 꽂혔어. 나랑 링크업 되는 것들을 가지고 쓴 거. 뭐죠? 그게 그 모모 때도 그게 또 완성을 하려 그러니까 제 그 결벽이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실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 거를 제가 이제 또 하고 있더라고요. 붙잡고 막 하다 보니까. 그래서 또 그러니까 예전이었으면은 되게 조바심도 많고 불안함도 많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의 입지가 어떻게 보면은 확실하지 않다고 느껴서. 근데 저는 지금 제가 느끼는 저는 어떻게 보면은 막 딱히 막 방송 출연에 적극적이었던 것도 아니고, 뭐 어떤 이런 다양한 컨텐츠에도 뭐 되게 적극적으로 임한 사람은 아닌데도 어쨌든 음악을 내면은 꾸준히 팔로우업을 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자체에 되게 감사함을 느끼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막 조바심 내가지고 음악을 막 빨리 내야지 보다는 좀 진짜로 뭔가 하고, 이거 진짜 내고 싶다, 지금 막 진짜 내고 싶다 하면은 막 그렇게 해볼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쌓아두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저는 최근에 좀 염따 형이 개인적으로 많은 희망이 되는 것 같아요. 염따 형이나 머시베놈이나 먼치맨 같은 친구들이 진짜 힙합씬이 생겼나? 라는 생각을 하게 해주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 인물들이 그 각자의 자리에서 그런 이유도 어떻게 보면 각자의 역할에 좀 충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막 어떤 세상에 이렇게 막 흐름에 다 같이 뭉치는 것보다는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고 그거를 서로 좀 존중해주면서 같이 키워나가면 그게 시스템을 바꾸는 게 아닌가. 순간에 함께 했던 분들이 추억을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테크닉적으로 얘기하면은 사실 저는 저스티스. 아하, 또 만족스러운 웃음 한번 보여주시네요. 난 저스티스한테도 얘기했지만 저스티스 랩 듣고 처음 경험했던 게 있는데, 공연을 보고 있었는데 이 사람의 머리에서 막 에너지 오로라 같은 게 쏟아지는 것처럼 보였어. 그런 적은 없었는데 압도당하더라고요. 이제 쿨레스 파이어에 초대하기에 너무 적절한 래퍼였던 것 같고. 저스티스의 사생활, 이런 힙합 이야기 말고 평소엔 대체 얘는 뭘 하나, 이런 거 엄청 궁금해 하더라고요. 한번
스케줄을 켜서 네. 한번 읽어볼게요. 아, 오케이. 괜찮죠? 약간 노가리 까는 느낌으로. 어제는 레슨을 2개 했습니다. 네. 그리고 아무것도 안 했고 네. 그 전날은 배우분이랑 술을 먹었어요. 어쩌다 오. 보니까 그 전날은 레슨하고 스튜디오에 있었고 레슨하고 스튜디오에 있었고 공연했고 그 다음에 다른 거 촬영했고 진보 형이랑 뭐 촬영했고 네. 뭐 그런 거 같아요. 진짜 얘기를 안 하는 이유가 있구나. 나 뭐 했고 똑같은데 그냥 작업. 그죠. 작업하고 일 있으면 일하고. 저스티스 군대 선임으로 만나면 어떨 것 같아요? 글쎄요, 제가 군대는 모르니까. 그지. 네. 그지. 그렇네. 군필이 아니잖아. 그쵸. 글쎄요. 근데 그럼 그거랑 좀 비슷한 상황이 있을까요? 군대 선임 말고 약간 좀 학교 선배 같은 그 다 다르잖아. 생활을 해야 되는 게. 그죠. 어쨌든 이 사람 질문의 요지는 저스티스 성격이 그렇게 족같나요인 것 같아. 아, 약간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은 약간 그러니까 나는 이제 형을 이해를 하고 좋아하고 따르잖아요. 그러니까 재밌는데 그냥 형이라는 사람 자체가 되게 일단은 좀 공격적인 부분이 존재하고 분명히. 그리고 뭔가 좀 예를 들면은 이게 그러니까 약간 좀 좋든 나쁘든 어떻게 보면은 되게 객관화 시켜서 보려고 하고 거기를 좀 분해해서 맞고 옳고 그르고 약간 도의도 되게 많이 따지고 그러잖아요. 그게 어떤 예술가로서 존경할 부분인데 그냥 같이 생활하는 공간에 묶이게 되면은 그게 존나 족같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될 것 같아. 맞지. 근데 그건 있잖아. 내가 그걸 알아서 그 상황을 만들진 않지. 아, 맞아요. 그 정도로 이성적인 사람이 있는데 그게 중요한 거지. 그 정도로 이성적인 사람인데 그 이성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어떤 상황을 이잖아요. 군대라는 곳이. 그지. 약간 그렇게 되면은 이 사람은 존나 피곤할 것 같아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저스티스는 성격이 상황에 따라 족같을 수 있다. 너가 나한테 스튜디오에서 해줬던 좋은 얘기가 있었는데 이렇게 바뀌네. 너가 나한테 그랬어. 형 진짜 착한 사람인 것 같다. 맞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진짜 착해가지고 상처를 너무 많이 받거든요, 형이. 근데 그래서 조금 더 위약적으로 행동하는 부분도 있고 분명히. 그리고 약간 좀 착한 사람들한테는 진짜 착하다 보니까 나머지 퍼커이어가 되는 게 있고. 그러니까. 예. 그럼 맞아. 너 말이 맞네. 예. 내가 족같이 대하는 사람한테는 진짜 족같이 대하지. 그런 얘기들을 저한테 되게 많이 해주잖아요. 그지. 약간 좀 족같은 사람으로 만나게 되면 진짜 짜증 날만 하겠다. 약간. 오케이. 심하게 합시다. 하게 된 계기 있으신가요? 저는 불편함을 감수하고자 나왔습니다. 어떤 불편함이죠? 음악 내적으로 외적으로 발생하는 모든 불편함을 감수하려고 나왔습니다. 굴젓 같은 팀에서 어감이 굉장히 네, 좋으네요. 최선을 다하고 본분에 충실해서 좋은 음악 들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프로듀서. 이 시대가 사실 오글거린다 라는 그 기준 하나로 재단되는 예술이 저는 어마무시하게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현재. 근데 그거는 사실 뭐 누구를 탓할 수 없는 게 그들의 능력이기도 하다고 생각. 이딴 거 해도 아무도 몰라주고 욕만 먹습니다. 그래도 왜 하게 될까요? 뿌리고 뿌리 깊숙이 뿌리까지 뿌리기 때문이 아닐까. 앞선 라이즈 시리즈에 아마 다 저랑 같은 마음일 거예요. 그분들 돈 잘 벌고 잘 살고 이런 거 굳이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이 문화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더 우리가 서로에게 자극받을 수 있는 음악들, 작품들을 기다리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시장이 될 수 있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응원합니다.